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사연을 들으면서 나도 보내야지 생각하다가도 부끄러워서 포기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이번에는 굳게 마음먹고 사연을 보내봐요. 저의 이야기가 듣는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불편함 없이 자랐어요. 아빠는 대기업에 다니셨고 엄마는 학원 강사를 하셨어요. 저는 말 그대로 어려움을 한 번도 겪어본 적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며 걱정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교육열이 강하신 부모님 덕분에 또래들보다 빨리 미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기도 했죠. 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이 이어질 거라고, 내 삶은 항상 이렇듯 원하는 게 손에 잡히는 곳에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살고 있을 때 불행이 닥쳤어요. 대학 2학년 때 학교가 끝난 후 친구들과 밥 먹고 영화 본 다음 쇼핑을 하며 놀다가 밤 늦게 집에 왔을 때였어요. 거실에 있던 전화가 시끄럽게 계속 울리고 있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의 교통사고 소식을 알리는 전화였어요. 임성호 김연희 씨 댁 맞죠? 여기 땡땡 대학병원 응급실인데 얼른 오셔야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다시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죠. 가는 동안 택시기사가 뭐라고 하는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부부 동반 모임에서 1박 2일 여행에 가신 두 분인데 이런 사고를 당하실 줄은 꿈도 꾼 적이 없었어요. 약속 장소로 가시던 부모님을 음주운전 차량이 차선을 넘어와 정면으로 들이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은 연달아 숨을 거두셨어요. 정말 너무나 허망하게도 저는 한순간에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무남 동료였던 저는 장례식 내내 혼자서 슬픔과 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충격이 심해 한 학기 휴학을 하며 넋놓고 보내다가 집에 쌓이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고지서들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이런 것조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만큼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태평하게 살아왔던 거였어요. 왜 이렇게 빨리 부모님을 데려가셨냐고 하늘을 원망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됐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대학은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최대한 돈을 쓰지 않고 모아야 제가 곤란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겠다 싶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적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당시 제 성적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2학년이니 아직 더 놀고 싶기만 했고 공부는 솔직히 뒷전이었거든요. 하지만 더는 노닥거리고 있을 수 없었어요. 복학 후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며 중학생들 영어 과외를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어학연수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가르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겁기도 했고 그 시간만큼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생긴 우울함을 잊을 수 있었어요. 각고의 노력 끝에 저는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4학년 말에 원하던 회사에 불합격이 된 후 좀 침울하긴 했지만 진지하게 앞날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동네의 건물세를 알아봤고 어느 지역이 제가 학원을 여는 데에 적당한지 자료조사를 했죠. 그리고 이듬해 2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영어학원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많은 학생들이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학 내내 과외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 명, 두 명 온 학생들을 붙잡고 성심성의껏 가르치다 보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나 지켜봐줘. 잘할 수 있게 도와줘. 학원 문 열기 전날 저는 제 사무실에 부모님과 찍은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그래도 학원할 때 걸어놓기에 괜찮은 대학을 나와서
학원 홍보하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생각보다 꽤 많은 학부모들이 상담을 왔고 그 중에 15명이 등록을 했어요. 소중한 자녀를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기대 저버리지 않게 잘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등록을 해준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고 아이들 지도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학생 수가 적은 만큼 1대1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레벨 테스트부터 반을 나누는 것까지 아주 꼼꼼하게 했죠. 그리고 제가 어학연수 때 미국 대학에서 배웠던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교수법에 한국식 스타일을 붙여서 학생들을 가르쳤더니 아이들도 집중을 잘하고 수업을 지겨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뭘 해도 하기 싫어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그런 학생들도 따로 불러서 문제를 풀게 하고 공부를 시켰더니 점차 집중력도 좋아지고 진도도 따라잡아 가더라고요. 그걸 본 학부모들은 저희 학원 수학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중간고사가 다가오자 다른 과목도 봐달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과하게 요구한다고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 성적이 오르길 바라서 저희 학원에 보냈고 영어를 집중해서 하는 것처럼 다른 것도 그러기를 바라는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저는 특별반 형식으로 시험 기간에 아이들 다른 과목도 봐줬고 서둘러서 수학 강사 모집 공고를 내서 선생님을 뽑았어요. 저만큼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 뽑았는데 제 바람대로 수학 선생님은 정말 잘해줬어요.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가고 나니 학생 수가 반을 몇 개는 더 만들어야 할 만큼 늘어났어요. 영어와 수학 선생님도 더 뽑아야 됐고요. 저나 처음에 같이 했던 수학 선생님은 시험 기간에 다른 과목도 봐줬지만 그걸 과중 업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그런 선생님들은 자기가 맡은 과목만 하게 했어요. 대신 다른 과목을 봐주는 선생님들한테는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죠. 그런 식으로 학원은 점차 자리를 잡아갔고 저 역시 그 건물과 근처 다른 자영업자분들하고도 인사를 하고 편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특히 저희 학원 건너편 건물 주인인 아주머니와 많이 친해졌어요. 아주머니는 60이 좀 안 되셨는데 결혼을 일찍 하셔서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저희 학원에 등록시키면서 알게 된 인연이었죠. 아주머니는 워낙 깔끔한 성격이어서 직접 계단 청소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셨어요. 그렇다고 사람한테 깐깐한 건 아니고 오히려 푸근해서 너무 정이 갔어요. 열심히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쩐지 돌아가신 엄마가 집안일을 하는 걸 보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일을 거들어드릴 때도 있었어요. 원장님 공부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청소도 잘하네. 손끝이 아주 야무져. 부모님이 흐뭇하시겠어. 아, 저 부모님 대학 때 다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요. 그래서 지금 혼자 살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한 딸 두고 가니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럼 밥은? 반찬은 잘 챙겨 먹고? 라고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시는 거였어요. 사장님, 매번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장님한테 뭘 해드리죠? 그런 생각 마라. 난 맛있게 먹어주면 그걸로 됐어. 정말 너무 맛있어요. 빈말이 아니라 진짜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해주셨던 거 먹는 것 같아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원장님, 이제 나 사장이라고 부르지 마. 너무 거리감 느껴지잖아. 아줌마도 좋고 할머니도 좋고 나도 원장님 이름으로 부를게. 진영씨, 우리 둘째 딸하면 딱 좋겠다.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게 힘들고 서러울 때도 있겠지만 언젠가 다 이런 거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힘내. 나도 응원할게. 그럼요. 꼭 그렇게 되도록 할게요. 아주머니뿐 아니라 같은 건물 분들도 제 사정을 알게 된 후부터는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했고 위로도 많이 해주셨어요. 얼마 후 저는 아주머니가 저에게 마음 써주시는 이유를 알고 어쩐지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주머니 따님이 학원에 와서 아이 학습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실은 제 밑으로 여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지병이었던 심장병으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원장님 보면 자꾸 동생 생각이 나요. 엄마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마음이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좀 귀찮게 해도 잘 받아주세요. 귀찮다뇨. 전혀 아니에요. 저야말로 아주머니 덕분에 이 동네 분들하고도 더 친해지고 위로 많이 받아요. 제 말은 진심이었어요. 아주머니 덕에 학원에서 좀 힘든 일이 생겨도 다 이겨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학원을 운영하고 선생들 다루는 것도 익숙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웬 남자가 저희 학원을 찾아왔어요. 저 혹시 어른은 영어 회화 같은 거 배울 수 없나요? 저희는 학생들만 가르치는데 어쩌죠? 회화 배우고 싶으시면 큰 전문학원에 다니시면 좋을 텐데요. 아, 그게 제가 요새 사업 준비를 하느라 그렇게 다닐 시간이 안 돼서요. 저 여기 원장님 영어 발음도 좋고 회화 잘한다고 해서 왔어요. 저희 옆집 애가 여기 학원 다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와봤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저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회화를 배울 성인은 시내에 있는 큰 학원들을 가기 때문에 성인반을 만들어도 겨우 한두 명이 다일 것 같았어요. 역시 안 되겠다 싶어서 거절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뜸 교재를 몇 가지나 가져온 게 아니겠어요. 이 중에 뭐가 나을지 몰라서 서점에서 다 집어왔어요. 선생님이 보고 좋은 걸로 추천해주세요. 아니, 그럼 다른 책들은 어쩌시려고요? 뭐 반품하든지 안 되면 중고 서점에라도 팔죠. 라며 웃는데 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배워보겠다는데 멀리 나갈 시간이 없다는데 내가 좀 늦게 퇴근하자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수업이 다 끝난 8시 이후부터 1시간씩 봐주기로 했어요. 제가 쉴 시간이 줄어들어서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복습 예습까지 해오는 걸 보며 열심히 가르쳤죠. 그렇게 그 사람을 몇 달 정도 가르쳤을 때였어요. 원장님,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데 언제 한번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제가 좀 억지 부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가르쳐 주시는 게 고마워서 그래요. 감사 표시하게 해주세요. 별 말씀을요. 하기로 했으니 열심히 하는 거고 윤종민 씨도 잘 따라와 주시니 됐어요. 그리고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을 만큼 다 받는데요, 뭐. 그래도요. 저 정말 이제 어디 가서 머뭇거리지 않고 영어로 말 툭툭 하거든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게 다 원장님 덕분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라며 기어이 밥을 사겠다길래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학생이라지만 성인 남자인데 학원 밖에서 따로 만나면 이상한 소문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됐죠. 그런 불안감을 갖고 나간 식사 자리였는데 의외로 남자는 신경 쓰일 말도 하지 않았고 음식도 맛이 있어서 점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식사가 끝난 후 남자가 불쑥 이러는 거였어요. 원장님, 임진영 씨, 저 사실은 진영 씨한테 호감 있어요. 저나 다른 학생들한테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배려하는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저녁이나 먹자고 했지만 실은 진영 씨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저랑 사귀실래요? 남자의 목소리와 표정은 굉장히 진지했기에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는 어려웠어요. 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일단 그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다음날 그 얘기를 아주머니한테 했죠. 어떡하죠, 아줌마? 섣불리 만났다가 동네에 이상한 소문만 나고 안 좋게 끝나면 어떡해요? 다 큰 남녀가 만나는데 이상한 소문 날 게 뭐 있어. 둘 다 결혼도 안 했고 옆에 있다 보면 정이 들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갖고 사람들 뭐라고 안 해.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왜 끝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부터 해? 남자가 좀 별로야? 아니에요. 잘은 모르지만 자기가 원하는 건 꼭 하는 사람 같고 특별히 나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겨우 학원도 안정됐고 저도 좀 편해졌는데 다시 변화가 생기는 게 좀 그래서요.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차곡차곡 왔으니
갑자기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야. 너무 겁만 내면 아무것도 못해. 그건 진영이도 잘 알잖아. 지금 편안한 마음 그대로 만나봐. 보다 보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야.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사실 학원 일에 방해가 되는 게 제일 큰 걸림돌이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결혼해도 괜찮을지 만나면서 알아보자고 마음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종민 씨. 종민 씨 말대로 만나보는 것도 좋겠어요. 대신 서로의 일에 지장은 주지 않기로 해요. 물론이죠. 저도 제 일 방해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어떤 마음인지 잘 알아요. 우리 잘해봐요. 그렇게 저와 남자는 만나기 시작해서 3개월 정도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게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남자는 느닷없이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업 시작하면 더 정신 없을 거고 그러면 결혼 이야기 꺼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말하는 거야. 난 진영이 너랑 꼭 결혼하고 싶어.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저는 아직 남자가 제 평생 같이 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또 부모님 돌아가신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어쩐지 그런 말들이 마음 편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남자는 내가 싫으면 싫다고 확실히 말해. 근데 내 느낌이 그건 아니라고 봐. 혹시 내가 결혼 상대로 별로야? 그건 아니고 아직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너무 빠른 것 같아서 그랬어. 그리고 말 못한 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 나 대학교 때 다 돌아가셨어. 종민 씨는 상관없다고 한다고 해도 종민 씨 부모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잖아. 어른들은 부모 두 분 다 계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나는 솔직히 누가 됐든 남자 쪽 부모님이 반대하면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게 걱정이 돼. 절대 그럴 일 없어. 네 말처럼 난 전혀 상관없어. 누구나 언젠가 부모님은 돌아가시지 평생 같이 살지 않잖아. 우리 부모님도 그러실 분들 아니야. 왜 사서 걱정부터 해? 알았어. 나도 종민 씨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결혼 진지하게 고민해볼게.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남자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주머니한테는 이야기해야겠다 싶어서 학원이 바빠지는 시간이 되기 전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려있고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하더라고요. 아줌마, 저 진영이에요. 어디 계세요? 아주머니는 집에 안 계실 때에는 꼭 문을 다 잠그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없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바로 거실에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줌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줌마! 저는 얼른 119에 연락을 했고 구급대원들이 오기 전까지 통화를 하며 아주머니를 바로 눕히고 시키는 대로 처치를 했어요. 그리고 구급차에 타기 전에 따님한테도 연락을 했죠. 구급차는 제가 타고 병원에 같이 갔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응급처치를 받고 수술실에 들어가야 된다고 간호사가 전하는 순간 따님이 도착했어요. 아주머니는 따님의 동의로 무사히 수술에 들어갔고 저와 따님은 두 손을 잡고 마음 졸이며 있었죠. 엄마가 저번에도 뇌졸중 기미가 있다고 진단받아서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잘못되면 저 어떡하죠? 아니에요. 괜찮으실 거예요.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따님을 위로하고 있는데 의사가 나와서 수술이 잘 됐다고 알려주더군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일찍 발견하고 대처도 빨랐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겁니다. 그 말에 따님은 저를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원장님, 아니 진영씨 정말 고마워요. 진영씨가 엄마 살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무사히 병실로 옮겨졌고 얼마 후 건강하게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남자 부모님을 만나기 하루 전에 아주머니와 따님이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영이 정말 둘째 딸 삼고 싶었거든. 우리 현주도 진영이 보면 동생 생각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결심했어. 진영이 가족 삼기로. 이제 원장님 아니고 진영아 하고 부를게. 내 동생 하자. 너도 혼자보다 우리랑 있는 게 좋잖아. 그 말에 저는 마치 꿈이라도 꾸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갑자기 다시 저에게 가족이 생긴다니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밖에 못하며 우는 저를 두 분은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남자와 남자 부모님을 만났어요. 저는 실수라도 할까봐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남자 어머니가 깐깐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학원 잘 된다며? 하긴 거기가 아파트도 많고 학교들도 있어서 웬만큼만 하면 애들은 모이겠더라. 그래서 얼마나 벌어? 제가 너무 당황해서 남자를 쳐다보자 남자는 벌만큼 벌어. 그런 건 차차 물어봐. 오늘은 밥 먹기로 했잖아. 뭐 어떠냐? 어차피 다 알게 될 거 다음에 말하면 뭐가 달라져? 그쵸 종민이 아빠? 아 뭐 지가 얘기할 만하면 하겠지. 어쩐지 남자 아버지는 대화에 끼고 싶지 않은 눈치였어요. 네가 이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잖아. 그냥 말하면 안 되니? 적자는 안 나고 있고 나쁘지 않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라며 적당히 얼버무리고 만남을 마무리했어요. 그래도 어쩐지 남자 어머니 태도가 찝찝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자 어머니가 갑자기 학원으로 찾아왔어요. 아직 수업이 시작할 시간은 아니었지만 선생님들도 있어서 자리가 불편할 것 같아 아주머니 건물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생각보다 학원이 크지는 않네. 보니까 원장실도 작더라. 원장실은 따로 한 층을 세내서 좀 크게 해놔야 사람들이 얕보질 않는 건데 너무 볼품없더라. 저는 원장실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수업 준비하고 회의할 때가 더 많아요. 잘 쓰지도 않는 사무실이 크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너 참 생각이 이상하다. 네가 그러면 선생님들도 너 우습게 봐. 왜 일반 선생들하고 말을 섞어? 그러면 학원의 질서가 안 잡히는 거야. 지금까지 학원이 무질서했다면 이렇게 잘 돌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도 저희 학원 정책이나 분위기 다 좋아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은데 괜히 그걸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남자 어머니가 학원에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야, 너 말 잘한다. 저번에 식당에서는 종민이랑 종민이 아빠 있다고 여우 떠느라 가만히 있었구나. 학원 일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자꾸 넘겨짚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딴 변명은 됐고 학원 규모부터 키울 생각해. 이래가지고 우리 종민이 뒷바라지 하겠어? 이제 네 학원이라고 생각하지 마. 독단적으로 해온 것도 여기까지야. 누가 할 소린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하지만 곧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저는 얼른 학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밤 남자가 왔을 때 저는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내 학원은 학원이고 종민 씨 사업은 사업이지. 내가 학원에서 종민 씨 사업 뒷바라지해야 해? 그리고 왜 나보고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지 이해가 안 돼. 솔직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싹 사라졌어. 엄마는 가족이 됐다는 생각이 하신 말씀일 거야. 이런 학원이 뭐 대단하다고 엄마가 간섭 같은 걸 하겠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런 학원이라니. 그래, 이런 학원이라고 쳐. 그거 종민 씨 어머니가 간섭하려고 한 거 맞아. 종민 씨는 왜 이런 학원에 와서 배우는지 모르겠네? 알았어. 미안해. 됐어? 뭘 그렇게 발끈해. 너무 그러니까 학원 크기에 자격지심 있는 사람 같네. 지금 빈정거리는 거야? 저는 그 남자와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리고 며칠간 영어 수업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죠. 저에 대해 그리고 학원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자 남자는 미안하다며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고 결혼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냉정하게 말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머니가 반찬을 갖고 학원에 오셨어요. 벌써 이렇게 밖에 다녀도 돼요? 좀 쉬엄쉬엄하고 집에서 푹 쉬세요.
다 나았는데 집에만 있으려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리고 진영이 너 반찬도 떨어질 때 됐잖아.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보기보다 사람이 경박하네. 아무래도 진영이 짝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또 그러면 나 불러.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얘는 진영이 너 내 딸이야. 알았어? 저는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다음날 밤에 남자가 찾아오더니 대뜸 이러더군요. 우리 누나가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오기로 했거든. 그래서 다 모이기로 했으니까 같이 가자. 이번 기회에 서로 오해도 풀면 좋고. 종민 씨는 오해라고 하는데 이게 오해인가 싶네. 어쨌든 가족 다 모이는데 같이 가면 안 돼. 결혼을 다시 생각하든 어쨌든 누나는 나 결혼하는 걸로 알고 매형될 사람 앞에서 쪽팔리기 싫어. 라며 열심히 설득하더군요. 저는 일단 그날은 잠자코 가주기로 했어요. 결혼을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도 했고요. 아주머니와 제 언니가 되어준 따님하고도 의논을 했죠. 제가 가서 아예 결혼이 확정되는 분위기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런 말하면 저는 좀 더 두고 보는 중입니다 하고 확실히 말해. 그래, 현주 말이 맞다. 어쨌든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선물은 해야지. 내가 우리 명절 때마다 한우 사는 집 있거든. 거기다 전화해 놓을게. 좋은 고기로 맞춰달라고 할 테니 가져가. 그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무슨 말이야. 딸내미가 남자친구 부모님하고 누나 만난다는데 그런 신경을 어떻게 안 써? 그래, 진영아. 꼭 가져가. 그래야 그 남자 엄마 괜히 너한테 뭐라고 안 할 거야. 아주머니와 언니는 그렇게 제 인사 선물을 준비해 주셨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우 세트를 가지고 남자 집으로 갔어요. 남자는 한우 세트를 보더니 싱글벙글 하더군요. 와, 이거 뭐야? 한우네? 어디서 샀어? 내가 말한 적 있지? 친한 아주머니 있다고. 그분이 잘 아는 데에 부탁해서 맞춰온 거야. 아주머니? 혹시 진영씨가 앞 건물에 가서 청소 도와주고 했던 그 사람? 남자는 갑자기 세트를 식탁에 내려놓더니 입맛을 다셨어요. 실은 제가 아주머니가 앞 건물 주인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굳이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된 후로는 더욱 제 신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남자 부모님도 제 선물에 관심이 없는지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다가 남자 누나와 결혼할 사람이 오자 남자 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면서 신발도 안 신고 현관에 나가더군요. 남자 말로는 누나 남친이 꽤 있는 집 자식이라고 했어요. 남친도 대기업 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고요. 누나 남친은 선물이라며 굴비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어머나, 어디서 이렇게 귀한 걸 다 백화점에서 샀네? 하더니 제 한우 세트를 손으로 팍 밀어서 바닥에 떨구는 게 아니겠어요? 종민아, 그거 좀 저쪽으로 치워. 그러자 남자는 발로 쓱 밀어서 냉장고 옆으로 한우 세트를 처박아 놓더군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한우 세트를 들고서 현관으로 나갔어요.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종민 씨가 하도 부탁을 해서 온 거지 제 선물을 이렇게 함부로 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뒤돌아 나오는데 화도 나고 분하고 서러워 눈물도 났어요. 저한테 그렇게나 자기 집에 와달라고 했던 남자는 제가 나왔는데도 쫓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마음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이 남자는 아니라고요. 심란한 마음에 한우 세트를 들고 학원으로 터덜터덜 왔어요. 집에 있으면 괜히 마음만 더 부대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밖에 나와 계시던 아주머니가 절 보더니 놀라서 다가오셨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 남자 집에 안 갔어? 저는 아주머니의 걱정하시는 목소리에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셨고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그 남자한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불러내. 그 엄마도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 그렇게만 전해. 넌 가만히 있어. 저는 아주머니가 시키신 대로 남자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자며 남자와 남자 어머니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약속날에 만나기로 한 곳에 갔더니 남자와 남자 어머니가 냉랭한 표정으로 앉아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남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애미애비가 일찍 죽어서 그런가? 예의범절이 그렇게 없냐? 네가 좀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나가버리면 종민이는 뭐가 돼? 그딴 정신상태로 종민이 뒷바라지는 제대로 하겠어? 제가 종민씨 뒷바라지를 왜 해요? 지영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안 나오신다는 거 내가 얼마나 싹싹 빌어서 나온 건데 어른이 말씀하시면 좀 가만히 있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가만히 있지. 내가 종민씨 뒷바라지를 왜 해? 그럼 오늘 왜 보자고 한 건데 결혼 이야기 하자며. 결혼 이야기 하자고 했지 뒷바라지니 우리 부모님 비하하는 말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 그러자 남자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삿대질을 했어요. 야, 너 그 싸가지부터 고쳐.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오늘은 이만 갈 테니 너 잘 생각해. 네가 이러는 게 네 죽은 부모 욕먹이는 거야. 종민이 너 내가 그랬지? 천혜구아랑 사귀지 말라고. 아 진짜 나 쪽팔리게 이럴 거야? 네가 모자란 게 있다고 그래. 너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 안 해? 라는데 아주머니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친형애가 사과를 왜 해? 사과는 니들이 해야지. 보니까 아주머니는 완전 비싼 명품 옷에 명품 가방에 수제화 비싼 걸 신고 저희 앞에 나타나셨어요. 저 아줌마 그 사람 아니야? 네가 청소 도와준. 저 아줌마가 여길 왜 와? 그리고 우릴 보고 뭐라는 거야? 아주머니는 두 사람 앞에 명함을 내밀었어요. 바로 땡땡 부동산 회사 이사 직함이 명함이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진영이는 내가 딸 사모내고요. 우리 애한테 부모가 없네 없전에 별소리를 다 하던데 그러는 댁은 교육 잘 받아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그런 소리랍니까? 대가들은 내가 청소했다고 무시하고요. 아주머니는 꽤 유명한 부동산 회사 이사였던 거였어요. 게다가 남자가 투자 받으려는 회사와도 협력관계에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그 명함을 붙잡고 덜덜 떨기만 하더라고요. 남자 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져서 제 어깨를 잡더니 너 왜 이런 말은 안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까 그런 말을 했던 건 그러니까 네가 종민이한테 더 잘했으면 싶어서 했던 거지. 뭐 부모님 이야기에 섭섭했으면 그건 내가 사과할게. 오늘 결혼 이야기 한다고 했지? 그래 어떻게 할까? 안 한다고요. 뭐라고? 결혼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러 나왔어요. 저는 여기 제 어머니 되어주신 분이 정성 들여 준비해주신 선물을 그렇게 쓰레기 취급하고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그런 엄마와 그 엄마 밑에서 보고 배운 거 없이 자란 남자랑 결혼 못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걸 우습게 알고 쥐 뒷바라지 하는 데에 나 신경 쓰라고 하는 사람 최악이에요. 윤종민, 넌 최악의 쓰레기야. 됐다.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만 가자 진영아. 아주머니가 저를 데리고 그 자리를 나으려고 하자 남자 어머니는 저희 앞을 가로막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제발 화 푸세요. 저희가 실수, 아니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종민이 너도 얼른 잘못했다고 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박했어요. 미안해 진영아. 윤종민, 그리고 아줌마, 댁들이 우리 엄마가 땡땡 회사 이사가 아니어도 이랬을까? 윤종민 넌 이렇게 차리고 온 엄마도 건물 청소하는 사람인 줄 알고 막대했잖아. 진영아,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말 들어봐. 저리 비켜. 저는 제 손을 잡는 남자를 확 떠밀고 아주머니와 돌아서 나왔어요. 남자는 계속 학원에 찾아와서 빌고 아주머니에게 가서 잘못했다며 굽신거렸지만 아주머니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학원에 발도 못 들여놓게 했고요. 남자는 결국 아주머니가 투자회사에 말을 해서 투자받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남자는 제 앞에서 사라졌고 소식도 듣지 못했죠. 저는 한동안 결혼 생각 없이 살다가 몇 년 후 아주머니 주선으로
좋은 남자를 만났고 사귀면서 그 사람 인품에 반해 결혼하게 됐어요. 지금은 딸 하나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아주머니와 언니는 결혼식 때도 저의 가족으로 같이 해줬고 지금도 여전히 한 가족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갑자기 가신 부모님이 제가 불쌍해서 이분들을 보내주셨나 봐요. 그래서 나쁜 사람도 피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틈나는 대로 하늘을 보며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좋은 인연들과 정말 행복하시길,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